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강의죠. OT를 아마 듣고 오셨을 텐데, 자,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이호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첫 강의인 만큼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블로그 마케팅의 종류와 이해,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 여러분 블로그 마케팅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블로그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사실은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블로그라는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들이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강의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거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내가 잘 키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잘 키워진 블로그들 혹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블로그를 키워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블로그가 일단 뭔지는 알아야겠죠. 블로그가 뭔지 일단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블로그 마케팅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너무 딥하진 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블로그는 무엇이라고 적어놨고요. 자, 블로그의 정의 그리고 종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적어놨죠. 쭉 2,300가부터 시작해서야 자, 출처가 쫙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웹 플러스 로그의 약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에다가 내 관심사 관련돼서 뭔가를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사이트예요. 하나의 사이트예요. 블로그를 사이트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내 주소가 고유의 주소가 있고 제 사이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내가 관심사에 따라서 내가 맘대로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웹에 이 B랑 그 다음에 로그 이게 합쳐져서 블로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를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다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웹 플러스 로그가 합쳐져서 블로그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의 종류입니다. 우리 아마 뭔지 다 아실 거죠. 뭐죠? 이 마크? 초록색깔? 초록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네,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예요. 우리 강의에서 아마 99%는 요거 얘기를 할 거예요. 99%까지는 아니고 한 9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티스토리. 티스토리는 과거 어디서 운영했었죠? 티스토리가 따로 있었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인수를 했다? 다음이랑 카카오에서 합쳐지면서 얘도 같이 다음 카카오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서 노출이 잘 되죠. 자사 블로그니까. 그쵸? 그리고 요거 같은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이제 외국 형태의 블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블로거라고 해서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각각의 성격들이 다 다르게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강의에서 다룰 거는 요거 위에 있는 거 2개 정도를 좀 다룰 거예요. 간략하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이버에서 노출이 잘 돼요. 왜 네이버에서 노출이 잘 되냐? 이게 네이버니까 자사 서비스를 뭔가 잘 보이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티스토리는 다음 카카오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비스니까 이게 더 노출이 잘 되게 해야 돼? 가 아닙니다. 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었고요. 그 네이버 블로그 안에는 소스 코드라는 게 숨겨져 있겠죠. 그 소스 코드 안에는 네이버 검색 로봇이 찾기 쉽게끔 SEO 작업이라는 걸 해놔요. 반대로 다음 카카오에서는 이 티스토리에 그 SEO 작업들이 미리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검색 엔진에 노출이 잘 될 만한 SEO 작업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잘 되는 겁니다. 특정 내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노출을 잘해주는 그런 형태를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내가 만든 서비스가 더 노출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거 구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해보면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가 뜨고요. 그렇죠? 다음에서 뭔가를 검색했을 때 티스토리가 많이 뜹니다. 근데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유도가 높아요. 제가 나중에 티스토리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극명하게 장단점이 갈립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가장 큰 장점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에서 노출이 잘 됩니다. 티스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도가 높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는 HTML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HTML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HTML이 뭔가요, 강사님? HTML이라는 거는 웹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고요. 이게 우리가 보여주는 화면들 있잖아요. 이 화면은 이제 겉에 있는 화면이고요. 이걸 한꺼풀 벗겨내면 나오는 게 HTML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을 쓸 때 글씨
크기를 좀 바꾸고 싶다면은 그 글씨 글꼴 크기 눌러가지고서 거기서 크기 변환 이렇게 숫자를 눌러가지고 바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HTML 쓰기 모드로 넘어가서 혹은 이 내 소스 코드 자체를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폰트의 숫자를 바꿔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킨도 훨씬 다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각각의 장단점과 매력들이 있는 거죠. 반대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 워낙에 최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해놨다? 훨씬 더는 아니고 잘해놨어요. 그냥 다른 거에 비교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편안하게 잘 되어 있고 사용자 편리한 입장으로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반대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이트 기반이에요. 외국 서비스고 국내 뭐 물론 한글로 사용이 되겠지만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 스킨 같은 거라던가 혹은 뭐 플러그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능들도 다 넣을 수가 있는 것들 굉장히 그냥 사이트처럼 만들 수 있어요. 구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노출이 잘 된다라고는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블로그 마케팅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브랜드 블로그, 블로그 취함단, 상위 노출, 파워 컨텐츠 이렇게 적어놨고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브랜드 블로그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딱 드시나요? 브랜드 블로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운영해서 내 서비스를 홍보하는 게 브랜드 블로그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체험단은 제가 향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상위 노출 마찬가지 파워 컨텐츠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패스 코리아의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자, 보시면 공부합시다. 이패스 코리아. 여러분도 지금 블로그를 공부하고 계시죠? 그렇죠? 보시면 뭐 PCM으로 뭐 전문가 저쪽 쭉 써 있습니다. 보시면 이패스 코리아라고 이름을 딱 달아놨죠. 애초에 이 블로그는 우리 거예요. 이패스 코리아 거예요. 그래서 이패스 코리아의 컨텐츠들을 올리고 내가 내 컨텐츠를 소개를 해서 사람들이 검색하게끔 만들고 그 검색해서 찾아본 사용자들이 이런 정보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PCM으로 마케팅 전문가 도전. PCM이라는 미국 자격증이 있습니다. 마케팅 자격증. 공부하실 분들은 이패스에서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라고 지금 이패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PCM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하면 아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장점이랑 단점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자, 브랜드 블로그의 장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무료예요. 자, 네이버 블로그 돈 내고 해야 돼요? 아니죠. 그쵸? 무료죠. 혹시 돈 내고 네이버 블로그 이용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쵸? 당연히 없죠. 자, 그게 중요한 거. 순수하게 내 브랜드 이야기만 할 수가 있어요. 내 블로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블로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구 눈치 봐거나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쵸?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내 브랜드의 순수한 얘기들만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패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격증 관련된 정보들, 자기네들이 하면 안 되죠. 우리들의 온라인 광고들, 온라인 강의 관련된 거, 오프라인 강의 관련된 거, 강의 관련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겠죠. 굳이 뭐 동네 맛집 얘기 이런 거 써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할 필요가 없죠. 그쵸?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 남의 집 광고를 해줄 필요도 없죠. 그쵸? 순수하게 내 거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컨텐츠의 제작이 어려워요. 일단 우리 브랜드의 이름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거나 막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잖아요. 우리가 브랜드의 이름을 딱 걸어버렸어요. 혹은 뭐 제가 제 브랜드, 제 강사로서의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제 강의 관련된 거, 뭐 블로그 관련된 거, 뭐 인스타그램 관련된 거 막 올려놨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맛집을 써요. 혹은 제가 옷 입었다고 해서 이거 양복에 대한 포스팅을 막 써요. 느낌이 어떠실까요? 뭐지? 이 사람은 왜 마케팅 강사라는 사람이 맛집 광고를 하고 있지? 블로그에다가 옷 광고를 왜 하고 있지?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뭐 물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컨텐츠를 올린다 혹은 이패스 코리아가 자기 이름을 걸고서 블로그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한 10개 올리다가 안 해요. 그럼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여기 컨텐츠 찾아온 사람이 봤는데 얘 되게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들어가서 블로그를 운영한다 그래서 블로그를 딱 들어가 봤는데 글이 막 5년 전 글이요. 3년 전 글이요. 혹은 1년에 글이 한두 개 올라와요.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작을 하면 계속해야 돼요. 폐쇄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고 굉장히 많은 기업체에서 브랜드 블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걸었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블로그 체험단인데 네이버에다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나오게 돼요. 자, 블로그 체험단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향후에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거는 뭔가 특정 재화, 상품,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하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딱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라는 거는 블로그 운영자 입장이에요. 체험하는 입장, 리뷰어 입장, 광고주가 아니에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 재화나 상품 서비스들을 주고서 그 사람들이 이걸 체험하게요. 그리고 그 체험한 컨텐츠를 어디다 올려? 그 사람들 블로그에다 올리는 거예요. 브랜드 블로그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브랜드 블로그는 어디다 올려요? 광고주 블로그에다. 내가 내 블로그에서 올려서 내 거 홍보하는 거. 그쵸? 반대로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체험단 인원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에다가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배우겠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엔 노출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블로그의 지수, 점수, 블로그의 신뢰도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블로그의 신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내 블로그가 지금 당장 만들어서 좋은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컨텐츠를 한두 개만 올릴 수 있지 한 번에 막 몇십 개, 수십 개, 수백 개를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체험단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여러 개도 올릴 수 있고 이미 좋은 블로그들을 섭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 실제 사용 후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이패스 코리아의 블로그를 봤습니다. 그쵸? 이패스 코리아의 블로그에 컨텐츠를 올려요. 제가 오늘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는 것들을 올리겠죠. 이효정 강사의 블로그 마케팅이 오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체험단이다. 누군가 제가 체험단을 만약에 마케팅을 진행을 했어요. 이 블로그 강의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컨텐츠를 이렇게 쓰겠죠. 제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은 좋더라고요. 혹은 강사님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이런 거 써주시면 좋아요. 그쵸? 안 웃겼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쵸? 죄송합니다. 그쵸? 앞에 계셨으면 좀 웃어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혼자서 웃기도 좀 그렇죠? 네, 한 번씩 개그 한번 쳐봤는데 죄송해요. 안 할게요. 자, 다시. 체험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쵸? 이 강의에 대해서 내가 들어봤더니 어떻더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한 후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판매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용한 사람이 사용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달라요. 컨텐츠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을 하는 담당자 혹은 회사에서 블로그 체험단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실제 사용 후기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컨텐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강의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패스 코리아의 강의가 컨텐츠가 올라가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소개 정도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서술하고 좋은 내용들을 써줄 수 있겠죠. 좀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들 좀 더 전문가적인 딥한 내용을 써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써보고 어떻습니다를 써주는 것도 있고요.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트북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걸 찍을 수도 있고요. 컨텐츠를 올릴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어요. 혹은 태블릿으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혹은 태블릿 해놓고 제가 직접 여기다가 이렇게 블로그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옷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옷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 양복을 파는 사람이에요. 회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브랜드 블로그예요. 자, 이 양복을 입고 있는 모델 사진들 쭉 올려놓고 모델 같지는 않지만 그냥 모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소재는 어떻고요? 뭐는 어떻고요? 어떻게 만들어졌고요?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모델이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체험단을 돌렸어요. 어때요? 자, 키가 180인 사람이 입고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야외에서 찍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키가 160인 사람이 찍을 수도 있고 몸무게가 100kg인 사람,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나오겠죠. 모델 같은 경우는 핏이 어떤가요? 저는 모델이랑 정말 다르죠. 보통 모델들이 요즘 어떤가요? 키 막 180에 몸무게 남자들 기준 한 68kg 막 이렇게 나가겠죠. 굉장히 마르고 핏한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제 핏은 다르죠. 그러면은 저는 어때요? 이 사람을 보고서 나도 저런 핏이 나올까? 안 나오겠죠. 근데 체험단은 어때요? 저랑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나랑 신체 사이즈가 비슷한데 나도 저런 느낌이 나겠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체험단은 방향성이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정도 내가 브랜드 블로그하고 이 방향성이라든가 컨텐츠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단점은 뭐냐? 정확하게 원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체험단 분들한테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옷 같은 경우에는 뭐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겠죠. 물빨래가 가능한 양복이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물빨래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물빨래가 가능한 양복이요. 라고 제가 체험단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걸 써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안 써줄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물빨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나중에 체험단 마케팅 강의를 이 강의 안에 넣어 놓을 거니까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생긴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겁니다. 자, 전문가라고 하면은 뭔가 돈을 받고서 이걸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업인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체험단 하시는 분들은 본업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따로 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긴 하지만 간혹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체험단을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체험단에 참여를 하시는 입장이 되실 확률이 높아요. 체험단에 참여를 해서 내가 뭔가 제품을 받아서 리뷰를 써주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오늘 했던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얘기가 이게 불법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불법적인 요소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도 상위 노출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어뷰징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안 합니다, 요즘에는. 자,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는 거는 특정한 키워드에다가 상위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무슨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상위 노출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마케팅 회사에다 연락을 하건 뭐 내가 블로거한테 연락을 하건 이 어떠한 잘 노출이 될 수 있는 이 키워드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블로그를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서 글을 써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글을 특정한 방법을 혹은 제가 후에 가르쳐드릴 방법을 통해서 글을 씁니다. 그러면 그 블로그에서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요. 노출이 된 거를 이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면 새로운 사람이 또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즘에 상위 노출이요. 이 상위 노출은 장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다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키워드에 노출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쓰게 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컨텐츠를 노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컨텐츠를 써서 줘요, 보통은. 혹은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예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짜가지고 사진도 찍어서 줍니다. 제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키워드에다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단점은 그런 일반 노출이 잘 되는 블로거들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 때 돈을 받습니다. 보통 대부분. 근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혹은 시리즈 같은 걸 못해요. 시리즈. 이 시리즈가 뭐냐면 내가 내 블로그다 이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페스 코리아 블로그 봤었죠. 거기다가 뭐 PCM 마케팅에 관련해서 첫 번째 시리즈를 썼어요. 이게 PCM 마케팅의 뭐 PCM 마케터 그 PCM 자격증의 뭐 향후 소개. 처음에 일단 어떤 거다 이런 소개를 했었고 두 번째 포스팅에서는 앞으로 향후 전망, 그 다음에 뭐 시험의 난이도, 그 다음에 강사 소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글을 써가지고 쭉쭉쭉쭉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상위 노출이라는 맡겨둔 블로그에다가 그런 시리즈를 만들 수 있냐? 잘 못 만듭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뭔가 불법적인 트래픽을 만들어가지고 상위 노출을 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노출이 될 만한 블로그들을 섭외해서 거기에다가 노출이 될 만한 글들을 쓰게끔 만들어서 노출이 되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불법이 아니에요. 왜 불법이 아니냐? 그 밑에 쓰면 돼요. 뭐라고 쓰냐? 해당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원고비, 비용을 받고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이런 것들을 쓰면은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왜냐? 돈 받아서 내 광고글을 써준 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조금 생소한 게 파워 컨텐츠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나가서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자, 정수기 렌탈 검색했는데 자, 이 안에 과연 광고가 있을까요? 다 블로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여기요. 여긴 광고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광고라고 써있어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 광고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파워 컨텐츠라는 광고예요. 네이버 뷰 탭 안에 파워 컨텐츠라는 형태로 광고 상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한 지 조금 됐어요. 예전엔 베타로 해서 등장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팔아요. 광고로.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쭉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유학 이렇게 해서 광고라고 여기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초록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죠.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다 내 블로그를 광고 비용을 내고서 네이버에다 비용을 내고서 클릭당 CPC예요. 클릭할 때마다 돈을 내는 형태로 키워드에다가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어디에? 뷰 탭에. 그리고 내 카페나 내 블로그를 가지고 노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덜해요. 예전에 파워링크 같은 경우, 지금도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광고인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보통 사이트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파워 컨텐츠는 어떤 거야? 들어가서 클릭했을 때 나오는 게 어떤 거죠? 블로그 글이요. 블로그 포스팅이요. 혹은 카페 포스팅.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광고라고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해서 전환율이 높아요. 전환율이라는 건 클릭하고 실제로 구매하게끔 만드는 그 전환율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단점, 클릭할 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 클릭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 내가 내 블로그 운영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노출을 시켜놨어요. 그냥 키워드에다가. 그럼 사람들이 클릭할 때마다 돈 드나요? 안 들죠. 공짜죠. 굉장히 좋죠. 공짜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클릭할 때마다 돈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키워드에 이게 다 깔려있으면 안 되겠죠. 네이버 입장에서도. 사용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 다 모든 키워드에 돈 내고 광고한 사람들이 위에 떠있다? 아니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정해놨어요. 몇몇 키워드들만 정해놨어요. 분야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시로 나왔던 렌탈 관련된 거, 여기 유학 관련된 거, 교육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파워 컨텐츠라는 형태의 광고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정해져 있어요. 한정적인 키워드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서비스, 여러 가지 기타 부업들 등등 여러 가지들이 파워 컨텐츠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파워 컨텐츠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걸 못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왜냐?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파워 컨텐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까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블로그가 뭔지 얘기 드렸죠. 블로그가 뭐였죠? 웹 플러스 로그, 내 관심사를 기반으로 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사이트였죠. 그리고 우리 블로그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뭐였죠? 브랜드 블로그. 우리 앞으로 해야 될 게 브랜드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개인인데요. 여러분 개인의 블로그를 만드는 것도 브랜드 블로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체가 브랜드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체험단 마케팅이 있었죠. 체험단 마케팅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서비스를 딱 입력해가지고 내 서비스, 내 상품들을 사람들한테 딱 줘가지고 노출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쵸? 그게 체험단 마케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내가 진짜 회사원인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강의 듣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체험단 마케팅의 일원으로 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제품, 내가 관심 있는 제품들을 무료로 받아서 혹은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가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체험단 마케팅의 리뷰어가 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파워 컨텐츠.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 블로그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어느 정도 쌓아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특정 키워드들의 뷰 탭에 광고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잘 표시가 안 나게 광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종류까지 한번 4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블로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케팅들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대표적인 거 4가지 정도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하나하나 실무 팁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강의 진행한 요정이었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좀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